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8월 18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특검 캐비넷입니다. 특검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특검 이슈 제대로 들어가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다른 법조인 류혁 전 감찰관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요새 시대 흐름에 약간 뒤처진 것 같아요. 아! 우리 시사인 뉴스. 어떤 의미시죠? 요새 검사 출신 어디 가서 사람 대접 못 받는데 동시에 이렇게 두 명이나 불러놓고 네, 수사해봐서 아는데 또 이 디테일들을 아시는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요. 게다가 류혁 전 감찰관은 이 박성재의 그날의 진실을 증언해 주실 중요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아는 게 없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옛날에 공판실에 앉아있을 때 딱 아, 고구전에. 정말요? 네. 두 분 이렇게 같이 앉아 계셨어요? 네,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앉아있어요. 어떤 나쁜 사람을 혼내셨나요? 아니 그때 이제 서울지검 지금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예.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같은 부서에 6개월 있었죠. 6개월 네. 그때 6개월 같이 근무했었어요. 아, 네. 오늘 그 실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래도 그 사이에 큰 진전이라고 하면 진전일 게, 김용남 전 의원께서는 이제 김건희 특검의 가장 주요한 고비가 적어도 9월 안에는 김건희 씨를 구속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그렇죠. 됐거든요. 9월 전에. 예.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한 고비를 넘어간 모습이긴 한데, 음. 근데 또 김건희 씨가 계속 나오곤 있는데,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건 어떤 전략으로 파악하십니까? 지금은 진술을 해봤자 유리할 게 없다고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김건희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는 그 진술 거부를 하다가 재판에 넘어가면 기소된 내용을 보고 예를 들어서 뭐 뇌물죄나 이런 부분이 기소에 포함되면 그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는 치열하게 다툴 거예요. 예. 이른바 윤석열과의 공모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치열하게 다툴 건데 그 수사 단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봤자 뭐 크게 혐의에서 빼줄 것 같지 않으니까 아무 어차피 얘기도 안 하겠죠. 네. 그러면 안 나가는 윤석열처럼 행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블로 욕 먹으니까. 그 정도 눈치는 본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류혁 감찰관님? 진술 거부하고 있는 상황.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데요. 음. 그러니까 뭐 실체적인 면에 있어서는 뭐 진술 거부라는 방식으로 다투려고 하는 것 같고 그냥 뭐 거짓말을 한다던가 이런 말을 해도 지금 뭐 그게 통하지 않는 상황이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체적인 면에서는 진술 거부를 하되 절차적인 면에서는 모두 다 나오라면 나오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윤석열 씨하고는 좀 이렇게 차별화돼가지고 나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렇게 순응하고 있다. 물론 내가 저기 혐의 유무와 관련해서는 다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절차에 따르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보면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사형 무기 이 정도 중형이니까 헤어날 수가 없겠지만 본인은 조금이라도 나중에 선처받을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댓글창에 진술 거부 해봤자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왜냐면 지금 이미 그러니까 물적 증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김건희의 진술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의미가 있는 부분도 있어 보이는 게 그 예를 들어 서희건설의 자백조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진술서도 100% 그게 진실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봉관 회장도 본인한테 유리한 것들을 먼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 그 자리에 윤석열 씨가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검사적 추리. 만났을 때 삼청동 안가라고 하는 게 대통령 없이 만날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삼청동 안가가 아니라 거기 안가에서는 그렇다 치고요. 그리고 또 안가에서도 그렇고 또 아니면은 저 처음에 건네줄 때도 결국 그 뭐 저기 한덕수 총리 전 총리 말에 의하더라도 이게 뭐 추천해 준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그것도 결국은 어차피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자백은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줄여서 자백한 거 아닐까?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뭐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른바 그 나토 3종 세트를 나토 3종 세트요? 줬다. 그러니까 브로치, 목걸이, 귀걸이. 브로치, 귀걸이. 예. 그 줬다 그러면 뭐 그냥 똑 떨어지는 뇌물죄죠. 더 이상 뭐 필요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 받은 거는 아크로비스타 그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는 김건희만 나왔었다 그러면
이게 뇌물죄가 되려고 하면 윤석열과의 공모가 입증이 돼야 뇌물죄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영부인 내지는 뭐 당선인의 영부인은 사실 법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민간인이죠. 민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인은 단독으로는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공모를 어떻게 입증할 거냐. 그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김건희 혼자 나가서 받았다. 그리고 나서 박성근 변호사를 총리 비서실장으로 보낸 거야. 당연히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가 있었을 거고. 그러면 누가 보내라고 추천했냐 내지는 누구 말을 듣고 보낸 거냐. 뭐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죠. 근데 그러면 와이프가 보내라 그래서 나는 보냈다. 근데 와이프가 3종 세트 받았던 것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몰랐다고 하겠지. 몰랐다고는 하겠지. 그러면 김건희가 박성근 변호사를 어떻게 알아서 추천을 했냐. 그 질문이 계속 이어져야 되니까 한 사람은 아예 나오지도 않는 거고 한 사람은 아예 묵비권을 행사하는 거고. 왜냐하면 아예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럼 알선수재는 사실 이제 이봉관 회장한테 유리한 혐의이긴 하지만 김건희 씨한테는 사실 뇌물이 적용될 경우에 본인은 빠져나가고 윤석열 씨가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요? 뇌물죄 다 같이 공범이 되는 거지. 세 명 다. 그리고 형량이 훨씬 높아지고. 그럼 알선수재가 싸게 막는다. 특가법 뇌물이 되죠. 3천만 원 이상부터는 가중처벌이. 혹시 동기 아니에요? 누구? 박성근 변호사하고요? 동기입니다. 그치. 그럴 것 같았어. 근데 같이 인관 안 했어요. 같이 인관. 그런가요? 예, 거기는 법무관 출신이라서 저보다 2000년도에 인관했죠. 박성근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작은 자리를 줘가지고 오히려 실망했다는 취지로 이병관 회장이 또 진술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긴 있던데요. 더 센 자리를 원했다. 욕심이 심하네. 근데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대략 1억 조금 넘는 거 아니에요? 3종 세트 가격을 합치면 뭐 목걸이 6천. 3천, 2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1억 1천인데 6, 3, 2면 1억 1천만 원 주고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를 갔으면 매우 싼 가격에 잘 갔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서운해했다 이거지. 그러면 오히려 더 다른 걸 줬는데 그걸 아직 말 안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 그 공천과 관련해서도 뭔가 있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무렵에도 무슨 통화한 내역이 나온다는 거 보면 공천과 관련해서도 뭔가 얘기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니 그러니까 1억 1천만 원짜리 주고 총리 비서실장을 갔는데 나중에 한 1년 6개월쯤 있다가 총선 출마를 하잖아요. 결국 공천을 못 받긴 했어요. 물론 공천은 안 됐습니다만 공천은 그때 그런데 국회의원 공천이 훨씬 크지 않나요? 총리 비서실장보다는? 그렇겠죠. 그럼 등가로 따지면 여기가 1억 1천이면 이거는 얼마짜리여야 돼 이게. 물론 노력은 했습니다만 되지는 않았지만 뭐 부탁할 때야 되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주는 거니까 뭐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를 더 의심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아까 류혁 감찰관이 해주셨는데 뭐 그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자수를 하기까지 결심을 한 것을 보면 이게 뭐 다 털어놓겠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오히려 더 그 뒤에 숨어 있는 거를 숨기려고 어차피 요만큼만 딱 떨고 가자. 그리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지금 우리 뭐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알선수재 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게 그런 상황을 만들거든요. 다른 등장인물이 나타나. 그리고 사실은 박성근 그 변호사가 윤석열 거기랑 아주 친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친분이 많이 뭐 그거는 아주 뭐 동기들 사이에서 공지 사실이니까. 그런 것도 놓고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김건희 씨한테 이렇게 목걸이 나토 3종 세트를 주고 끝났을 문제일까? 그건 아닐 것 같다. 그리고 관련자가 박성근 변호사든 누구든 다른 사람도 또 등장인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사를 펼친다면 검사로서 만약에 수사를 펼친다면 그 정도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네요. 당신은 이건 몰랐느냐. 당신 왜 갑자기 그러니까 그 이봉관 회장 성격이나 이런 거 볼 때 내가 다 뭐 얘기를 해놨다 이런 얘기를 최소한 사위한테라도 언지를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중앙일보 단독 보도가 자수서의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목걸이를 다시 돌려준 이후에도 김건희 씨가 작년에 삼청동 안가로 오라고 해서 2번이나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왜 굳이 했을까? 저도 좀 그게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뭔가 그 이상의 거래 관계나 그 이상의 관계, 그 처음에 자수서에서 다루지 못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이 삼청동 안가 간 사실도 어차피 들킬 것 같으니까 네. 그때 뭔가 준 게 아니라 그냥 기도만 했다라는 이야기만 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저도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때 만나러 갈 때 과거에는 나토 3종 세트를 들고 갔는데 예. 더 큰일 중요한 일 빈손으로 그냥 네, 갔겠냐. 그랬을까 싶기도 예, 합니다. 그렇네요. 네. 시기적으로 만약에 그게 총선을 앞두고의 시기라면 네. 더욱더 의심할 그 만한 안가를 시기고요. 사용한 거는 어차피 언젠가는 드러날 예. 일이니까 그 안가 모임의 성격을 지금 자수서에서 아예 그렇게 규정을 해놓은 거죠. 아,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기도 정도 해달라고 네, 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애초에 선을 그어버렸다. 예, 그럴 수도 그렇네요. 있어요. 예, 김용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 너무 건설 회사는 사실은 뭐 깨끗하게 하는 업체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인허가 과정에서 그 특히 그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어떤 로비나 뭐 뇌물 이런 게 자주 일어나는 업종이잖아요. 예, 제조업보다 훨씬 그런 빈도가 많이 일어나는 업종이 건설 업종인데 그리고 그 서희건설이 대형 교회 건설을 많이 하면서 공사를 많이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지역 주택조합 관련한 사업을 여기저기서 크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말썽이 제일 많은 사업장 중에 하나예요. 그 지역 주택조합이.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로비를 통해서 인허가나 이런 거를 각종 민원 같은 거를 해결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보기에 1억 1,000만 원 정도면요. 웬만한 실무자, 시청, 그러니까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청의 그 실무자, 그러니까 보통 한 7급 정도, 6급 정도 공무원한테 쥐어주는 금액보다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통상의 범죄 혐의를 수사해봤던 사람들의 시가에 따르면 이건 안 맞다. 너무 싸. 시가에 안 맞는 통상의 어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더 수사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또 좀 재밌게 봤던 게 자수서에 보면 그러니까 6천만 원대 목걸이와 3천만 원대 브로치는 돌려줬다라고 하는데 귀걸이는 2천만 원짜리인데 그걸 또 안 돌려줬대요. 김건희 씨는 왜 그랬을까? 혹은 이봉관 회장은 왜 이렇게 진술했을까라는 게 궁금한데 이건 어떻게 추리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주지. 돌려줬다는 시점이 받은 때로부터 거의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바로 돌려준 거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다른 거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말썽이 나고 시끄러워지고 뭐 그게 이제 원래는 몰랐지 아무도. 근데 그 샤넬백 누구의 표현에 의하면 쪼만한 파우치백 그 디올. 예. 그 동영상 때문에 이제 시끄러진 예,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뭐 저거를 건설업체 회장한테 받았을 거라고 누가 생각도 못 했었는데 그 목걸이나 명품 세트 같은 거를 그게 시끄러지니까 돌려줬다기보다는 잠시 좀 맡아서 갖고 있어라. 내가 갖고 있기 조금 불안해졌으니 좀 갖고 있으쇼라는 의미도 있지 않았을까? 아, 돌려준 게 아니라 그럼 그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이거 받았는데 다시 잠깐 맡기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가져갈게요. 이게 전당포도 또 아니고 빌려 쓰겠다는 아니 얘기야. 그러니까 그 범죄 수익의 은닉이죠. 은닉. 범죄 수익 은닉이다. 정확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은 게 그냥 돌려준 게 아니라 잘 빌려 썼어요라고 그쪽 그 자수서에 의하더라도 잘 빌려 썼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줬다는 것은 앞으로 빌려 쓴 것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언지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증거인멸이죠. 빌릴 때 돈 내야 되지 않나요? 통상은 원래 그렇죠. 그렇게 비싼 거라면 그러니까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시도를 한 것이고 또 하나 귀걸이는 진짜 저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브로치하고 목걸이는
언론에서 많이 떠들었는데 예. 귀걸이를 떠든 적은 없거든요. 아, 이거 정도 내가 가져도 그래서 안 들킬 이건 거라고 문제가 안 되니까 이건 안 돌려줘도 되지 않나. 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거 아닐까. 어. 저는 뭐 이렇게까지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해도 되겠냐라는 말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 실물과 가짜 물건을 놓고 바꿔치기까지 한 것을 그러니까요. 보면 이게 뭐를 생각해도 그 이상인지라 이게 참 그럴 아니 수도 있어 그리고 보인다. 목걸이나 브로치는 항상 외부에 노출됩니다만 여성의 경우에 귀걸이하고 머리 이렇게 내리면 예. 안 보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어. 언뜻 보이는 거지 그거는. 결국은 들킨 것만 자백한다라는 어. 말씀이신 거면 지금까지 안 들킨 게 수많은 게 뒤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아주 많을 거예요. 와. 요즘에 그러지 야. 않아도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진짜. 김건희 특검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 계속 뭐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그 중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제보도 있겠지만 나름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김건희 특검이 사실은 60명이고 저기 내란 특검이 40명이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데서 사람 빌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거 보면 그리고 지금 사실은 수사해야 될 규모도 훨씬 많아요. 그렇네요. 애초에 16가지 혐의긴 했는데 예. 그 지금 점점 더 건수가 늘고 있어가지고 사실 뭐 말이 16가지라고 하지 뭐 그와 관련된 사건 이렇게 해놓으면 맞아요. 계속 이 부풀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예. 제가 보기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수서뿐만 아니라 숨어 있는 범죄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최상병 특검이 한 달 먼저 끝나니까 예. 최상병 특검 수사 종료되면 그 인원은 그냥 김건희 특검을 이렇게 옮겨오면 되겠죠.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물론 뭐, 국회에서 법을 뭐 하면 되죠. 뭐 아.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법을 만들면 당연히 예.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오늘 김용남 의원님이 큰 이제 주춧돌을 놓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치적 상상력이 중요하긴 하니까요. 아니 예. 김건희 특검은 벌써 연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게요. 뭐 연장이 됐다 아니면 새로운 특검 네. 법안을 통과시켜서 새로운 특검을 또 출범을 시키든 이게 물리적으로 150일 이내에 이 수사를 끝내라?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예. 못해요. 절대 못해. 어. 그러니까 어쨌든 더 해야 돼요. 예. 그 최재형 목사가 과거에 그 디올백 관련된 폭로를 했을 때도 주변에 물건 주러 온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게 사실 서희건설과는 완전 별도의 이야기인데 네. 듣고 보니까 정말 뒤에 숨겨진 게 엄청 많을 수 있겠다.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 공적 마인드 전혀 없이 그 자리를 하나의 전리품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막 모든 걸 챙겨도 되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 아닌가 싶고요. 매관 매직을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김건희 씨 이야기 하나만 더 짚으면 지금 이종호와 그리고 김예성이 둘 다 구속 상태인데 김건희 씨가 대지를 시켜달라고 특히 이종호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왜 그런다고 보세요? 공범은 본인 유리한가요? 대지를 하면? 아니 제가 보기엔 저 심리는 뭐죠? 그 이종호 씨 입장에서는 김건희의 태도를 좀 확인해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종호 씨가 구속된 혐의는 사실은 김건희하고는 약간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거잖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지금 구속되어 그렇죠. 있죠. 네 사건 내가 잘 해결해 줄게. 이쪽에 백 써서. 라는 거로 돈 받았다고 구속이 된 건데 사실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제 이종호와 김건희가 공모해서 삼부토건 어떤 주가 조작에 같이 가담을 했느냐 뭐 등등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그 청탁이 들어갔느냐 이 부분이 궁금한 건데 이종호 씨는 이 김건희까지 구속이 되고 나니까 의사타진할 방법이 없어요. 김건희 쪽에다가 네.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대지를 통해서 와 대범하다. 뭐라도 이렇게 언지를 받으면 이게 내가 지금 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디까지 내가 이야기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사인 그리고 김건희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 뭐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가까이 딱 마주쳐만 봐도 대충 감정이나 이런 게 전달이 되잖아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금방 캐치할 수 있으니까 김건희가 자기에 대해서 어떤 지켜줄 건지 안 지켜줄 건지 뭐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을 마음에서 대지를 요구하는 거 아닐까?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거네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야. 진짜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지금 보면 김건희 씨하고 이종호 씨 관계의 이 범죄를 보면 공범 관계이기도 하지만 책임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많이 지면 한 사람이 조금 덜 질 수도 있고 네가 가라 하와이. 그리고 뭐 같이 질 수도 있고 예. 혹은 이렇게 서로 떠넘길 수도 있고 이런 관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죄수의 딜레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보면은 서로 간에 얼만큼 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종호 씨가 사건 수사를 앞두고 만난 거를 부인 한 번 만났는데 그것도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쪽의 입장은 어떤지 예. 이런 걸 떠볼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건데 사실 특검 입장 측에서는 그 대질 조사를 함부로 시켜줄 이유가 없는 그렇네요. 거예요. 본인한테 유리한 상황을 아. 위해서 대질 조사를 시켜달라는 것이지 내가 다 불었으니까 김건희 거짓말을 밝혀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이게 함부로 허락할 만한 대질 조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야, 두 분 예리하시다고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 수사해보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 범죄자들의 심리와 맥락이 뭔지 더 잘 읽힌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세상을 너무 어둡게 보고 살고 있어요. 지금 어두운 세상은 맞는 것 같아요. 내란 종식 될 때까지는 어둡게 저희가 최대한 아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짜 목걸이 200만 원짜리 사와가지고는 바꿔치기 할 거라는 거는 솔직히 정말 악질 중에 악질 범죄자들이나 하는 짓이잖아요. 저는 진짜로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설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설마가 사실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니까요. 진짜 최악의 상상을 더해야지만 이 수사를 제대로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의 수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들이기도 해서 두 분 이야기들 좀 계속 이야기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특검 캐비넷 좀 본격적으로 열어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특검 캐비넷에 들어있는 물건은 무엇인지 김용남 의원님께서 아니면 묵직해요. 류혁 감찰관님이 네네네. 번호 알고 계시죠? 예, 3617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건가요? 열렸다. 자, 오늘의 특검 캐비닛에는 바로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카메라에 비춰 주시겠어요? 휴대폰인데 휴대폰 하면 생각나는 기사가 있으실 겁니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씨한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줬다라고 하는 MBC 보도가 나왔거든요. 아니 저는 우선은 구치소라고 하는 공간을 못 가봐서 그런지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두 분 다 요새는 절대 안 되죠. 요새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변호인이 접견을 갈 때는 그냥 자기 가방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가방 안에 뭐가 있는지 검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갖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절대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은 당연히 맡겨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갈 때 한번 저기를 스크리닝을 해요. 이게 보안 탐색기 같은 걸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더군다나 변호인 접견뿐만 아니라 이른바 특별면에 좀 벼슬 높은 사람들이 편하게 접견할 때도 휴대폰 보관을 안 시켰던 것 같아요. 그거 안 돼. 지금 규정 위반이에요, 다. 그게 결국 서울구치소장의 책임 하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근데 사실 이미 윤석열 씨가 구속이 된 상황이고 정권도 뭐 물론 이제 그 당시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좀 굉장히 서울구치소장이 대담하고 놀라운 일을 벌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웬만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말씀하신 거 그대로고요. 확인을 해보면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몰래 휴대전화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가지고 징계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수용동 넘어서부터는 휴대전화 반입이 일체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강의구 부속실장 그렇다 보니까 아마 좀 검색이나 이런 걸 좀 소홀히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더라도 수용동 넘어서 일반 수용자가 구속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증거인멸을 방지한다는 것인데 증거인멸 방지 차원에서 구속을 해놨는데 그 사람이 지금 바깥 사람들하고 마음 놓고 휴대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적절치는 않죠. 그리고 저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윤석열 씨가 받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 지난번에 한림대병원에 외부 진료 나갔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외부 진료는 가능하답니다. 내부의 이런 진료 시스템으로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리고 나갈 때 보면 복장이 하늘색 옷을 입고 있는데 가만히 확대해서 보시면 줄무늬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요? 줄무늬 옷을 입고 있는데 그게 이제 환자복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그러니까 이 재구속이 되고 나서는 모든 이렇게 규정이 다 준수가 되고 있는데 외부 진료 나갈 때 이런 환자복을 입는다, 휴대전화 안 된다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전에 첫 번째 구속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 수용자에 대한 질서 유지와 관련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거는 예. 갖고 들어간 사람이 몰래 갖고 들어갔다면 그 사람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면 휴대폰만 들고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뭐 그리고 사실 휴대전화는 작은 PC와 같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인터넷도 하고 온갖 걸 다 그렇죠. 했을 거다라는 네, 생각이 유튜브도 드니까 볼 수 있지 않을까. 유튜브까지. 야, 진짜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정성호 장관이 서울구치소장을 교체하긴 네. 했는데요. 인사조치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일단 뭐 최소 경위를 파악해서 최소 징계감인데다가 그리고 이거는 그 일종의 그 수용 시설 전체적인 관리에 대한 업무 방해도 되지 않을까요? 업무 방해. 업무 방해 예. 내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네, 뭐 예. 그리고 왜 그랬냐 따지고 보면 이제 이번에 교체된 서울구치소장이 금년 2월달에 그 서울구치소장으로 발령이 난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교정본부 그러니까 법무부 산하에 있는 교정본부 소속이란 말이죠. 구치소장이나 모든 교도관들은 그러면 법무부에서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했겠냐. 그때. 네. 예. 금년 2월에 이미 그때 박성재 장관이 탄핵 후 돌아왔을 때인가요? 여튼 윤석열 치하에 하여튼 있던 인사를 영향력 하면서 있던, 예. 너 그 서울구치소장 가서 잘 모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와. 잘 모셔라. 그러면서 온갖 편의를 계속 봐준 건데 그게 공무원이 자기 인사를 내주면서 물론 이제 서울구치소장은 교도관 사이에서는 좋은 자리죠. 교정본부장 다음으로 중요한 자리니까 좋은 자리인데 그런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야 이게 자기 죽을 짓을 한다? 공무원들이 그냥은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예, 예, 예. 자기 목숨줄을 내놓고 그렇게 편의를 봐준다? 티나게? 그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또. 뭐죠? 정권이 우리가 안 모르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글쎄요. 그렇게 예. 어리석었을까? 아니면 누가 부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부탁을 안 누가 들어줄 수 없는 안 들어줄 수 없는 다른 부탁을. 사유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 교정본부장이나 혹은 뭐 구치소장한테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하면 이 양반이 뭐 어쨌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탄핵 전이니까 예. 뭐 그렇게 허용을 했다면 그건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그거는 규정 위반이고 그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 사유입니다. 네. 이제 그래서 댓글창에는 생수병에 소주도 담아갔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온갖 특혜를 다 노렸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수용 생활이 아니고 굉장히 본인한테 그 편한 방식으로 이것을 했다라고 하면 구속의 의미는 없어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의 의미가 상당 부분 퇴색하죠. 예. 교정교화가 안 이루어지지. 예. 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이제 특위를 꾸려가지고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속 기간이 1차와 2차를 합쳐서 68일인데 그 사이에 접견한 사람이 348명, 접견 횟수가 191회, 접견 시간이 195시간 18분. 거의 뭐 400시간 가깝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매일 5시간 39분 이제 단독으로 접견실 나와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특혜다 혹은 뭐 좀 수용자 권리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누가 뭐래도 특혜죠. 아니 일단 그 변호인 접견은 사실은 그 변호인 접견실을 운영하는 시간 동안은 제한할 수는 없어요. 물론 변호사들이 오래 안 하려고 하지. 그런데 뭐 하겠다고 하면 그건 허용해 주는데 문제는 변호인 접견실에서 이루어진 접견이 아니잖아요. 예. 공무접견실이라고 해서 구속되어 있는 수감자를 상대로 뭐 경찰이나 검사가 그 조사를 하러 나갈 때 쓰는 그 방을 거의 그냥 전세 낸 것처럼 그 단독으로 쓴 거잖아요. 예. 특혜를 준 거죠. 야. 그리고 시간도 뭐 저녁 9시 넘어서까지 접견을 했다면서요. 그게 가능해요? 그 공무원들도 다 근무하고 그러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봤고요. 기본적으로 이 장소 변경 접견, 특별 접견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렇게 그 좀 힘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뭐 혜택이지만 원래 이 취지는 그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먼 곳에 사는 노모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평일에 접견을 못 하거든요. 아. 그리고 혹은 뭐 이렇게 교정 교화의 필요 때문에 예를 들어 뭐 가족을 만난다던가 뭐 가족에 큰 일이 있었다던가 예. 혹은 뭐 하다못해 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며느리를 받다던가 새 식구가 생겼다던가 이런 경우에 만나게 해줄 수가 있어요. 예, 교화 예, 차원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 변경 접견을 허락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걸 특권처럼 이용했는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사실이라는 공간을 함부로 막 썼고요. 그 다음에 5시간 30몇 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하루 평균이거든요. 그것도 접견 기간이 무슨 뭐 68일 동안 348명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대통령 하던 때보다 사람 더 많이 많아요. 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5시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기간이라 그러면 그거는 밥 먹는 시간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이런 준비 시간 이런 거 빼고 나면 예. 하루 종일 거기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진짜 잠만 구치소 독방에서 자고 바깥에 그렇습니다. 편하게 나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뭐 경호니 뭐니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김성훈 차장을 비롯해서 다 거기 나가 있었으니까 맞아요. 예. 그게 구속 상태였겠습니까? 그냥 용산을 거리로 옮겨놓은 것이지 그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보면은 이게 잘못된 건 크게 잘못된 겁니다. 예. 야, 근데 정작 아까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뭐 특별 접견을 이렇게 장소 변경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 네. 김건희 씨는 찾아간 바가 없고 지금까지 한 번도 오히려 지금 나온 거에 보면 명단에는 윤상현, 권영세, 김민전, 이철규, 김기현 혹은 정진석, 강의구 이런 사실 혐의와 관련돼 있는 분들이 가서 그것도 물론 뭐 김건희 씨도 혐의 관련자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근데 가족은 찾아간 바가 없다 이런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김건희 씨는 왜 안 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꼴배기 싫어서. 지금 뒤늦게 구속된 다음에는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애틋한 메시지를 남겼다고 하던데요. 그게 애틋한 메시지인지 아니면 너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 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던진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정말 밉겠죠. 윤석열 씨가. 왜냐하면 왜 뜬금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어. 그걸 했으면 성공이나 하든지. 아니 실패해가지고. 그거를 성공을 했거나 아니면 아예 선포를 안 했다고 하면 지금도 그라프 목걸이도 갖다 주는 사람 줄 서 있을 거고 뭐 온갖 콘스탄틴 네. 뭐 계속 이걸 누리고 있었을 텐데 지금 그게 끊어졌잖아요 지금. 그거 보고 싶겠어요? 밉다는 표현에 돌려 하는 말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혹시 뭐 류혁 감찰관님 아니 아닙니다. 뭐 저 김건희 씨는 뭐 여러 가지 소회를 얘기하고 그런다 그러는데 이게 진술 거부를 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 싸우는 방식, 말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투쟁하듯이 하는 진술 거부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이렇게 핵심 질문을 했는데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제가 사실 뭐 처지가 이렇고 뭐 우리 집 개도 돌봐야 되고 이런 자꾸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핵심과 무관한. 예. 주로 보면은 이렇게 동정을 사려는 피의자 그리고 이렇게 좀 아예 침묵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진술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질문과 정말 100% 일치하지 않는 반대 방향이나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뭐 그 일을 만나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아예 정신없는 다른 소리를 하는 예. 그리고 뭐 근데 사실 만나고 싶을까 진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예전에 영화를 그리워하는 그런 취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만나고 싶어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네. 방금 JTBC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다고 하는데요. 김건희와 연락하던 휴대전화를 바다에 빠뜨렸다라고 하는 그 지금 로봇개를 수입해서 했던 그 바시론이라고 하는 그 비싼 시기를 준 서씨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진술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지금 휴대전화 결국 잃어버렸고 통신 기록을 찾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일까요? 근데 통신 기록은 또 남아 있을 텐데 서버에 남아 있죠. 그거는 뭐 1년 통신사에 하는 거고 통신사. 이제 1년. 그 사실은 통신사에서는 요새는 그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6개월치만 보관합니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인데 사실은 1년치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기록은 뭐 상관없는데 문제는 저 전화기 실물을 확보하면 뭐 지웠더라도 포렌식으로 살려서 주고받은 그 문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메시지 같은 걸 재생하거나
저 정도면 아마 녹음을 해 놨을 가능성도 꽤 높거든요. 예, 근데 그 녹취 파일 같은 거를 예. 살려낼 수가 있을 텐데 무슨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바다에 빠뜨렸다는 허무맹랑한 저것도 거짓말 아니에요. 저것도 그러니까 어딘가에 숨겨놓고 아. 뭐 해수욕장이 뭐 혹시 뭐 집에 있는 뭐 금고 이름이 아, 해수욕장이든가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 근데 저 서 씨는 왜 이렇게 적극 진술하는 거예요? 저분도 사실 똑같이 지금 문제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봉관 회장과 같은 전략인 건가요? 알선수재로 가겠다? 나는 뇌물이 아니다? 심지어 50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돈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좀 뭐 독특하신 분인 것 같은데 그 제가 보기에는 뭔가 지금 뭐 말씀 그 500만 원도 뭔가 곡절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것도 본인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라던가 혹은 다른 스토리가 뒤에 숨어 있든가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자기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하고 그다음에 뭐 추징금이라도 줄여본다든가 아. 뭐 여러 가지 방법 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말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뭐 시계도 VIP 할인 받을 때 내 것도 같이 샀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이거 뭐 이게 기록이 남아 있으니까 네. 안 밝힐 수 없어서 선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이봉관 회장처럼 여기까지만 처벌받겠다 이런 전략일까요? 근데 저 양반은 약간 외모에서 풍기는 게 대단히 독특한 것 같아요. 일단 웬만해 갖고는 저 모자에 저 안경에 소화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자. 지금 별의별 범죄자들을 다 만나다 보니까 그들의 범죄 심리 앞으로의 행태를 두 분과 함께 추정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류혁 감찰관을 모셨으니까 박성대 전 장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 이야기를 좀 넘어가면요. 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이 이제 그 부분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 같고 되게 중요한 수사인데 그 한국일보에서 일부 이제 그날을 좀 재구성하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 네네네. 좀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뭡니까? 뭐 저는 사실 그 자리에 거의 안 있었고 바로 나왔었기 때문에 네네. 그 내용을 그 안에 있었던 일을 잘 몰랐는데 제가 보기엔 뭐 합수부의 그 검사 파견을 했다던 거 이런 거 예. 본인도 이제 인정을 했다는 건데 예. 단순 검토라고 좀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 사실은 제가 나온 이후에 뭐 어떻게 됐을까가 되게 궁금했는데 그 이후로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 그냥 뭐 제가 나갔더니 갑자기 뭐 거기서 막 그래 저놈 잘 나갔어 그러면서 막 웃고 막 즐겁고 뭐 회의도 열심히 하고 이랬으면은 기분이 나빴을 텐데 그건 아니었다는 얘기를 듣고 좀 뭐 저로서는 뭐 통쾌하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분위기가 쌓여졌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건 다행이라 생각이 들고 다만 박성재 장관뿐만 아니라 뭐 지금 사실 뭐 김주현 뭐 그다음에 뭐 심우정 총장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그 내란과 관련된 그 이후의 사태에서 좀 석연치 않은 행동을 보인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런 부분과 다 같이 아울러서 좀 확실히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해가지고 실망이 많이 많았는데 어쨌든 뭐 저야 그냥 나왔으니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날의 행적을 재구성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좀 사실관계가 좀 확실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특검에서 참고인으로 나와달라거나 이렇게 요청은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아. 뭐 여비를 준다면 모르겠지만 가깝긴 한데. 예 가깝긴 합니다만 뭐 저기 저쪽으로 가야죠. 저기 뭐야 서초동으로 가야죠. 예,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에 있어서. 아 근데 저는 뭐 어쨌든 그만두고 나서는 웬만하면 강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지키고 있어가지고 어찌되었든 안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저 불러도 뭐 제가 아는 게 있어야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심우정 총장하고 동기 아니에요? 오늘 동기 많으시네요. 박성근, 심우정 그리고 류혁 같죠? 모두 다 동기입니다. 저희가 사고를 많이 쳤나요? 왜 그랬는지 좀 물어봐요. 제가 그 직시항고 포기 이후로는 전화를 안 했어요. 그 직시항고 포기한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통화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통화를 안 했어요. 정작 중요할 때 통화를 안 하셨네.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뭐 본인도 힘든 입장이고 그 다음에 저로서도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라서 이게 뭐 그 저랑 같은 반 같은 조입니다. 김용남 의원님은 누구랑 동기셨어요? 아니 우리는 뭐 그 정치인들이 많아요. 동기 중에. 정치인들이 누구? 나경원, 원희룡, 이상민 뭐 이상민이요? 네. 거기 분들이 다 연선 동기죠. 그분들 중에서는 제일 소년등과 하신 분이시죠. 우리 김용남 아니, 의원님이
근데 우리가 하여튼 보면 검찰에서 잘 안 됐어. 금태섭 의원도. 금태섭 의원도 네. 동기죠. 네. 네, 뭐 이상민 전 장관한테 연락하신 적 없으시죠? 아니 그 이상민 말고 민주당 의원. 민주당에 있다가 마지막에 지금 국민의힘도 갔죠. 간 오선 의원 출신 이상민. 그렇죠. 그 이상민 전 장관은 좀 연차가 위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쭤봤었는데 네, 제가 오해했습니다. 자, 내란 특검 이야기 이어가 보면 지금 또 계엄 해제 관련된 거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안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의원들이 협조를 잘 안 한다고 하던데 추경호 의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일 텐데 특검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방해는 거짓 프레임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김용남 전 의원님은 국회의 지형 지물도 익숙하실 텐데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추경호 의원은 일부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 해제 결의를 방해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의총 장소를 여러 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왜 의총 장소를 계속 바꿔가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본회의장에 못 오게 했느냐라는 게 핵심인데 그 바뀐 장소 중에 하나가 국회 그러니까 예결위원장 회의실. 예결위원회 열리는 그 회의실이란 말이에요. 네. 거기가 국회 본회의장하고 바로 그 로텐도어 건너편인 거는 맞죠. 30초 거리 30m라고 주장하고 그렇죠. 있죠. 네. 그 로텐도어를 마주 보고 있는 장소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의총장을 거기로만 한 게 아니고 당사로도 바꾸고 맞아요. 계속 바꿨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서 우왕좌왕하면서 못 들어오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여러 번 바꾼 의총 장소 중에 하나가 예결회의장이기 때문에 이건 본회의장 바로 앞이라 오히려 여기서 의총을 개최한다는 거는 본회의장에 갈 수 있는 여건을 더 좋게 만드는 거였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그럼 거기서 실제로 했어야지. 의총을 안 했잖아요. 당사로 바꾸고 계속 바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일부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유리한 이야기만 쏙 빼서 네. 해서 알리바이를 만들기 용이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이 불리한 상황이어서 더욱더 말을 이렇게 수세적으로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통화한 거는 확인이 됐는데 통화한 내용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은 계속 그런 주장을 할 거예요. 네. 기소가 그럼 어려울까요? 내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뭐 네. 어느 쪽도 자백을 하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만 아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동은 충분히 의심할 만해요. 왜냐하면 의총 장소를 왜 이랬다 저랬다 계속 그러니까요. 바꿔. 예. 그리고 정작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7, 8명이 국회 그 본당에 있다가 나갔죠. 나가버렸단 예,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해제 결의에는 아예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의중은 충분히 추정은 할 수 있는데 내가 방해할 의도가 있었느냐? 그거는 드러난 행동을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근데 수사가 드러난 쉽지 않겠네요. 행동은 예. 충분히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뭐 못 볼 바 아니다. 법률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만약 기소가 한다고 하면 판사의 적극적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그 판사가 보기 나름일 것 같아요. 더 이상의 예. 어떤 녹취 파일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어느 쪽도 유죄 무죄를 확신하기는 쉽지 않은 사안 같아요. 홍철호나 한덕수와도 통화했다고 하던데 그렇죠. 그들이 혹시 진술을 할 가능성은 없겠죠? 없죠. 근데 네, 뭐 같이 내일 내란 특검에서 한덕수 총리 예. 불렀다는 거잖아요. 예. 당시 총리. 근데 아마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내란 특검이 그동안 너무 놀았어. 성과가 좀 부족했다. 예. 이상민 전 장관 구속되고 나서 구속자가 안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 구속자가 아마 한덕수 전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 한덕수 전 총리는 뭐 몇 가지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죠. 그건 뭐 이미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CCTV가 있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CCTV에 뭐
찍혀 있는 동영상이 예, 있으니까 예. 더군다나 그 국무회의 록을 그러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없었던 국무회의록을 3일 후에 만들어낸 거는 이미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혐의 인정하는 데는 그 별 문제가 없어서 아마 다음 구속자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영장 나올 거라고 보세요? 지금 이 분위기에서 그 영장 꺾을 수 있을까요? 혐의 인정이 까다롭다면 모르겠으나 혐의 인정은 충분히 되지 않아요? 위증도 되지 않나요? 위증도 되죠. 위증 될 것 같은데. 네. 혹시 더 덧붙이실 말? 아닙니다. 예, 뭐 예. 저 그게 놀라세요. 이익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김건희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색 관련한 소식을 전하면서 이야기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난항을 좀 겪고 있긴 해요. 통상 그 당사 압수수색 할 때는 어떤 당이든 다 항의를 하고 뭐 그러게 돼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긴 한데요. 하지만 그러면 이제 통일과 관련된 그 당원 입당과 관련된 수사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버젓이 증거가 그 안에 있는데 그걸 수사를 못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들어가고 아니면 뭐 그 수사 압수수색 방법과 관련해서 좀 협의를 해볼 수는 있겠죠. 지금 사실 특검 입장을 했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이 저런다는 거거든요. 예, 아니, 전당대회 그러니까. 앞두고 좀 이게 예. 또 돌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또 예. 그 바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아. 지금은 무조건 강성 기조를 보여주는 게 전당대회 출마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득표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 예. 김문수 후보는 참 단신 농성 풀었나요? 단식은 아니고 숙식 농성. 숙식 예, 예. 농성이었나요? 예, 단식이 식사는 하시는 아니었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서 주무시고 네. 예, 운동도 하시고 막 이런 지금 맞아. 몸짤이 유명한 체조하는 사진 본 것 예, 같은데. 예, 그런 게 있어서 예, 옆에서 같이 다들 앉아서 이렇게 연좌 농성 비슷한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당원 명부가 결국에는 핵심이잖아요. 받아야죠. 어떻게 좀 저렇게 항의를 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받을 수가 있을까요? 특검에서 아직 뭐 여태까지 계속 그 뭐 협의 여지를 좀 남겨놓고 좀 뭐 어떻게 보면 강제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압수수색이라는 건 뭐 당연히 그냥 그 제한된 장소에 강제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지까지 포함하는 영장이라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사하고자 하는 것이 통일교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당을 했느냐, 그리고 조직적으로 지원을 했느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언제 누가 그 통일교 명부랑 비교도 해보고 언제 누가 입당을 했는지 이건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될 건데 그런 거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 자체로 수사방해? 수사방해. 예, 그리고 뭐지 특수공무집행방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특검 쪽에서 이렇게 진입을 시도했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 명이 같이 이렇게 방해한다던가 그러면은 또 다른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특검에서도 모든 걸 다 이렇게 뭐 옛날처럼 싹 쓸어오듯이 뭐 그렇게 압수수색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딱 요구한 것은 특정 시기에 입당한 사람들이 명부일 텐데 그거를 거부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이야기하니까 끝으로 이거 하나만 더 여쭈면 권성동 의원이 와중에 사실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골프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잖아요. 좀 그 여유로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약간 그 사고가 저 차원으로 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통일교에서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다는 게 약간 상식 밖이에요. 권성동 의원은 언제 저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사실은. 예, 되게 여유 있어 보여서 저것이 진짜 여유인지 아니면 뭐 이 상황 자체가 자기가 이번에도 이렇게 안전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과거에 강원랜드 사건 같은 경우 무죄를 받았다라고 한 자신감이 꽤 있고. 종국적으로는 무죄를 받았죠. 예. 그러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상황인데 아니 전반적으로 입증에 별 지장이 없는 사안인 것 같아요. 권성동 지금 기소와 유죄 입증이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에서 뭐 특검이 연장되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성동 의원에 대한 부분 수사만 하더라도 제대로 밝혀내려면 꽤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단순하게 그 1억인가 큰 거 한 장. 예, 그거는 그거로 메모고, 예. 그거 말고도 더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이 통일교와의 그 관계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여유로운데요. 이게 좀 심란한 마음을 골프로 다스렸는지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약간 좀 엽기적인 면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이렇게 큰 사건, 이거 큰 사건이잖아요. 예, 이제 돈 나라가- 관련돼 있는 나라가 정말 들썩들썩하는 예, 예. 사건인데 이런 큰 사건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법률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국민의 감정이에요.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면 그거는 훨씬 중한 예.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뭐 끝까지 판다 뭐 이런 식으로 수사하는 입장에서도 저 사람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안 좋으면 끝까지 팔 수밖에 없는 거고 뭐 그게 재판 결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아니 골프가 그렇게 치고 싶어서? 아니 그동안 많이 쳤잖아 솔직히. 이 상황에서 꼭 쳐야 되냐고. 그것도 통일교 소유의 골프장 가서. 그래서 약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 정도로 판단력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왜 저러나 싶어요. 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는데 두 분도 잘 모르겠다라는 만날 말씀으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거기 아하. 거기 가서 만나서 무슨 얘기라도 하려고 그랬던 건가요? 아니, 그럼 조용히 만나기만 하던지.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조용하고 이렇게 숨겨진 곳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아니에요. 골프장은 뭐 하루에도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네. 두 분조차도 수사 전문가인 두 분조차도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다른 범죄 심리학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제작진이 마지막으로 특검에 주목할 점 하나만 이야기해달라고 하는데 아까 한덕수 구속 여부를 말씀해 주셨던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번 주 혹시 좀 특검 포인트 짚어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또 다른 돈이 어디서 튀어나오느냐가 관건이겠죠. 이제 김건희 씨 관련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이제 서희건설의 목걸이 나오고 뭐 이게 나왔는데 그것만 있겠어요? 사실은 훨씬 큰 단위의 뭐가 있을 텐데 언제 어느 출구에서 돈이 튀어나오냐, 돈 얘기가 튀어나오냐 그게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 아닐까 싶어요. 네, 역시 돈 문제가 핵심이다. 네. 예, 뭐 사실 보통 이렇게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순간이 퇴직 이후라고 합니다. 퇴직 이후에 보면은 이런 인허가 관련해서 업무를 다뤘던 사람들이 힘을 잃거나 혹은 이런 관계가 무너지고 나면 그때 이렇게 제보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수사가 쉬운데 사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제보가 들어올지 몰라서 근데 본인도 모를 거예요. 내가 얼마큼 너무 저지른 게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리고 사실은 그 도덕적인 판단 뭐 이렇게 개념 이런 게 많지 않아서 이게 죄가 되는 행위라는 그게 죄가 됐어? 뭐 이런 식의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본인이 잘못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상황이라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털고 가겠습니다. 뭐 잘못했어요. 뭐 우리 남편 아무것도 몰라요. 이렇게라도 하는 게 정상적이겠지만 지금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많고 너무 규모가 커서 그렇기 때문에 하긴 권력이나 공천권 이런 거에 절반은 내 거예요. 뭐 이런 말까지 함부로 했으니 이게 쉽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디까지 좀 예상 외의 일들이 벌어질지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예. 좀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놀랄 한숨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기대되는 또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방송 마지막 질문만 3개를 드려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오늘 패널 구성이 너무 좋다. 그래서 두 분이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해석들이 굉장히 소름 돋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계속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너른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